안녕하세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똑똑한 육아TV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일찍 마치고 또 숙제 백업도 필요하다고 들어서 보내기 전에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맞벌이라서 돈도 많이 들고 아이 백업이 힘들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인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한 이유와 한 학기 동안 보내본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Q&A 형식으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유치원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네, 엄청 많이 듭니다. 저는 3, 4세의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한 달에 10만 원도 채 내지 않았는데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니 사실 정말 매달 나가는 돈이 크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의 경우는 지역마다 원비가 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는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비가 130만 원이고 급식비 1년치를 약 100만 원 한 번에 냈고요. 또 분기별 교재비가 약 30만 원, 원복은 하복, 동복 합해서 약 4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립 유치원에 비해서는 약 3, 4배 정도 더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보내는 곳은 일찍 하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3시쯤 이후에 보통 예체능이나 수학학원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다들 많이 가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따로 학원비가 3, 40만 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아이를 조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거나 맞벌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시간 조절이 가능한 경우는 꼭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5세에 보내보니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영어 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영어입니다. 제가 보내보니까요. 정말 듣고 읽고 쓰고 오는 그런 노출량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3, 4세에 나름 엄마표 영어로 CD 틀어주고 영어 원서 최대한 많이 사서 하루에 한두 권 정도는 읽어주는 정도로 노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읽고 쓰고 말하는 수준이 처음에 비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읽고 쓰는 부분은 정말 집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엄마표로 알파벳만 겨우 구분하고 쓰는 상태에서 보냈는데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쓰기도 하고 노출량도 받쳐주니까 간단한 단어는 읽고 쓰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숙제 열심히 했고요. 대신 영유 외의 다른 영어 학원이나 과외는 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숙제만 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웃풋은 사람마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저처럼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여서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기대치라면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케어적인 면은 확실히 영어 유치원이 좋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반 유치원을 보내보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주변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영어 유치원은 아무래도 인원이 12명 정도이고 일반 유치원은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확실히 케어는 영유가 나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가끔 이런 걸로도 전화가 오네? 할 만큼 아이의 생활적인 부분을 담임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영어 유치원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영어 외에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급식이 제일 아쉬운데요.
물론 영어 유치원 중에서는 자체 조리를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케이터링 업체를 이용하더라고요. 또 식단표는 제공하지만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퀄리티의 밥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는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야외 활동을 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교실 안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 유치원에 비하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누리과정을 집에서 백업해주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유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습식 영유의 경우는 자유놀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유치원에서는 스티커제와 같은 즉각적인 보상제를 조금 이른 나이부터 실시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내고자 하는 영어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모가 보내기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숙제인데요. 맞벌이라도 또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요. 제가 일반 유치원과 비교해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 바로 숙제를 봐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학습식을 보내다 보니 거의 매일 숙제가 있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숙제를 재밌어 하다가 어느 순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런 아이를 퇴근해서 나도 몸이 너무 피곤한데 꼬시고 또 구슬리고 해서 숙제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죠. 저는 그나마 외동아이고 또 둘이 버니까 어떻게든 보내고 있지만 주변에 보면 자녀 둘 모두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어는 언어이고 여러 관련 책을 찾아보며 노출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맞벌이라 여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이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덜 바빠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영어를 더 봐주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학원을 보낸다고 끝이 아닌데요. 이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매일 닥달할 필요는 없지만 숙제나 레벨 테스트 등의 상황 등을 부모가 점검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전기세만 내고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든 숙제를 확인해주고 점검해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좀 영어라도 시작하자 하는 생각이 더 들어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맞벌이임에도 5세 영어 유치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관련 책도 많이 읽어보고 정보를 모아보다 보니 영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습득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출량도 중요하고요. 또 저의 경험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한데 한몫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학습식으로 배우고 적용하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그 너머의 수준까지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는데 말하는 건 어려운 거. 그런데 영어는 언어이다 보니 노출량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흘려듣기, 간단한 영어책 읽기, 영어 영상 보여주기 등 정도로 흥미는 붙여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말이 느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영어를 발전시키는 속도를 엄마표로는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6세쯤 되면 일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따로 유아 영어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유아 영어 학원의 경우도 어디를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숙제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하원에서 또 숙제와 씨름하느니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영어라도 해결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따로 학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누리과정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이 저에게는 더 쉽게 느껴졌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 의견이나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 3-4군데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이가 버스를 오래 타야 되거나 거리가 멀면 아이도 어른도 모두 힘들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셔틀버스가 오는지 전화로 미리 확인해보고 셔틀버스가 내가 사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하원이 어려우면 사실상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등원의 경우는 등원 도우미, 아이 돌보미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셔틀버스만 온다면 이런 도우미의 도움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랑 아침에 같이 셔틀버스를 타는 친구는 등원할 때 항상 도우미분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중 한 명이 유연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조금이라도 늦게 마치는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과후가 있는 유치원인지 아닌지도 반드시 알아보고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생활하고 주말에는 자유놀이 시간 확보와 최대한 누리과정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세에는 학원 수를 늘려서 시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최대한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복습과 숙제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유치원을 6세나 7세에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이 질문은 제가 이 나이에 보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점임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유치원으로 보낸다고 결심하셨다면 5세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5세는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좀 더 다니고 6세에 영어 유치원 1년차 반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5세 때 유치원에 가서 재미있게 보내면서 아, 유치원이 이런 곳이구나 하다가 6세가 됐더니 친구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다른 유치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온다면 잘 다닐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5세에 일단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보고 혹시 적응을 너무 못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일반 유치원 빈자리에 미련 없이 보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아이는 이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너무나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5세가 되자마자 보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5세 2학기나 6세 1학기에는 꼭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세반부터는 레벨 테스트를 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결국 5세 때 또 영어 백업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6세에 가고자 하는 영어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위에서 가깝고 셔틀버스 오는지 확인해봐라 등에 대해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저는 영어 유치원이든 일반 유치원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랑 유치원의 분위기가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어느 정도는 맞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 잘 맞고 영어를 잘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학습식, 절충식, 놀이식 영어 유치원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다니는 이 학습식 유치원이 제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치원에 가보면 특유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상담에 한번 같이 가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10월, 11월쯤에 상담 또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때 아이를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시고 어때 보이는지 물어보시면 물론 100%는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온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아해서 학습식 영유에 잘 다닌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학습식에 가보니 놀이 학교부터 또는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기질상 어릴 때부터 자기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어 유치원 대부분이 좀 너의 것, 내 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습식의 경우는 더욱 자기 물건만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내기 전에 이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우선은 갈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집 주변에 영어 유치원이 어디 있는지 검색해서 상담이나 입학 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방문 상담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빠른 곳은 4월에 상담 신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7월부터는 보통 상담 신청을 대부분이 받고 있어요. 레벨 테스트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물어보시고 여유를 두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거나 아이의 거부가 심하면 또 다른 차선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사실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이든 일반 유치원이든 각기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나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우자분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후기를 남겨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